네, 안녕하세요. 더한 프랜차이즈 개발원의 대표 가맹거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7월에 법 개정으로 시행한 필수 품목의 종류와 그 가격 상점 방식과 12월에 법 개정으로 시행한 필수 품목의 거래 조건 변경 시 그 협의 절차에 대한 부속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으로 필수 품목과 또 그 협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고 곧바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약한 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다시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업무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집니다. 기존의 계약자인 경우 변경되는 부분만 추려서 작성하는 것으로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급적 부속계약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필수 상품에 대한 내용은 최초에 2025년 1월 2일까지 반영해야 했었지만 계도기간이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의 절차는 25년 6월 4일까지 반영기간이고 이때까지 작성해 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속계약서는 전자서명으로 하시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맹에 대한 부속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계약서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본 계약서에 별도 조항 계약을 통해 계약 내용을 보충하거나 계약서에 정하지 못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부속계약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서명하시면 부속계약은 본 계약에 포함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속계약서에 대한 내용 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구입 강제 품목 종류와 공급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수 품목의 내용을 강제와 권장으로 나누고 가격에 결정하는 기준은 이렇다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가맹계약서 5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51조는 신설되었고요, 필수 품목의 거래 조건이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협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차액 가맹금 및 경제적 이익 대가에 대한 동의서 내용입니다. 별지 서식으로 추가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액 가맹금과 경제적 이익 대가는 본세의 마진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 이해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래에 있었던 피자헛 사태가 이런 동의서를 받게끔 하는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필수 품목에 대한 종류와 그 공급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23조의 그 내용이 제5항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었고요. 다행히 저희는 다툼 없는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나름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저희 고객서에 제공했습니다. 저희 기존 고객분들은 이미 익숙하신 내용이실 겁니다. 작년에 저희를 통해 신규 등록 또는 정기 변경을 하신 고객의 계약서는 모두 강제 및 권장, 그리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다 기재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필수 품목 가격 산정 방식이 올해 바뀌어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필수 품목 변경 시 협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보충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조 영업 표준화를 위해서 취급하는 품목과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6항부터 10항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말씀드리면 기존의 가맹점의 필수 품목이 변경이 되면 포스 또는 별지를 통해서 가맹점에 통지할 것이고, 이런 내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7항에서는요, 구입 강제 품목이 될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이 철수하는 경우에 포스 또는 별지를 통해서 다시 통지한다는 내용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기에 1회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9항에서는 이렇게 통지된 내용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지만 천재지변 또는 전쟁, 그리고 전염병의 창궐 등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져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우에는 포스 시스템 또는 별지로 통제한 공급되는 가격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항에 대한 내용으로 가격이 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포스 또는 별지를 통해서 다시 통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기에 1회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 23조에 대한 별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에 상표권을 보호하기 힘들고
상품 또는 용해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품을 가맹점은 가맹본부를 통해서 구입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노란색 부분은 이러한 필수 상품들을 통지하는 날짜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은 필수 설비를 위해서 어떠한 물건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강제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이 권장이 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그 하단에는 구입 강제 품목에 대한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설비와 직기 중에 권장이 아닌 강제하는 품목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고 있고요.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과 그 결정 기준, 그리고 공급하는 방식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 원부 재료와 그 구입 강제 및 권장에 대한 종류고요. 설명드린 필수 설비에 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강제와 권장하는 필수 상품을 나열하고 그 중에서 강제하는 품목에 대한 산정 기준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 조건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총 6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필수 상품의 공급 가격이 인상되거나 제공되는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부대 비용을 추가로 가맹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협의지 합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협의와 합의의 차이는 동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협의는 동의를 필수로 하지 않습니다. 협의는 일종의 의견 수렴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협의 방법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를 하는 방법은요, 협의하기 전 최소한 10일 전까지 거래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변경 사유와 그리고 협의 방식에 대해서 가맹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협의 기간을 두고 가맹점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7항에서는 협의가 종료가 되면 그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의하는 절차와 또 협의 결과를 정리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차후에 네이버 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액 가맹금 및 경제적 이익 대가에 대한 동의서고요. 이와 관련된 뉴스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검색창인데요. 차액 가맹금이라는 키워드를 치니까 뒤에 이런 내용들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피자헛 차액 가맹금 뉴스고요. 이렇게 대형 회사에서도 지금 차액 가맹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피자헛 점주가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가맹본부가 패소를 했고요. 현재 피자헛은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차액 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일까요? 법원에서는 차액 가맹금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갱신하는 과정에서 차액 가맹금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 차액 가맹금이 포함되는 원부 재료가 무엇인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인 행위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차액 가맹금이 없다고 정보를 제공하고 차액 가맹금이 내었으니 허위 정보로 차액 가맹금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법원에서 210억 원을 가맹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런 차액 가맹금 소송에 대비해서 준비한 동의서고요. 내용은 차액 가맹금과 경제적 이익 대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가맹본부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소급 적용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시게 되면 이러한 차액 가맹금 소송으로부터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서명란이고요. 부속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인터넷 도장을 만들어서 가맹본부 서명란에 넣어 두시면 가맹점주의 서명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속계약서의 필수 품목과 그 협의 절차 그리고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현재 필수 품목에 대해서는 1월 31일까지가 계도 기간이고요.
협의 절차는 6월 4일까지가 계도 기간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일이 대면에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전자서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가맹점 명과 최초에 계약했었던 날짜와 그리고 부속 계약서를 작성할 날짜를 기재하시고요. 가맹점주님 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이름과 최초에 계약했던 날짜를 기재하시고요. 별지에는 계약하실 날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액 가맹금 동의서도 마찬가지로 날짜와 이름을 미리 적어주시고요. 가맹본부의 내용과 가맹점주님의 내용을 미리 기재해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서명할 준비가 끝납니다. 보시는 화면은 전자서명 사이트고요. 회원 가입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전자서명은 절차입니다. 왼쪽에 계약 시작하기 누르시고요.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서명 받으실 부속 계약서를 첨부하십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서명하실 가맹점주님 인적사항을 넣는 부분이 나오고요. 고객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적으시고요. 가맹점주님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서명저 추가하기를 넣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준비한 계약서 첫 화면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서명하는 체크박스가 있고요. 누르시면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이 동그라미를 이름 옆에다 넣어 두시고 고정하시면 가맹점주님이 이쪽에다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차액 가맹금 동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명란에 체크박스를 넣어두고 다음을 누르시면 저장이 나오고요. 바로 발송도 가능하고요. 시간을 정해서 예약 발송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서명 요청을 누르시면 고객의 핸드폰으로 계약서가 전달이 되고요. 가맹점주님이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 인증하면 서명할 수 있게 사인 OK가 계속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이 완료되면 비로소 계약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자, 지금까지 부속 계약서에 대한 내용과 부속 계약서를 작성하는 전자서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